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화제가 되고 있는 박수홍 씨 사건에 대해서 대화 나눌 건데요. 저와 박수홍 씨 사건에 대해서 대화 나눌 김동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입니다. 네, 이 박수홍 씨 사건 변호사님도 접하셨는지요? 네,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박수홍 씨께서 받았을 상처도 그렇고, 네, 참. 네, 박수홍 씨가 친형이죠. 친형과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차리고, 또 박수홍 씨 친형은 매니저이자 또 엔터 대표로서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한테, 즉 박수홍 씨 자신한테 지분도 없고 자재 떨어진 재산도 없고 거의 100억 원대 횡령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또 다툼이 있으니까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게 지금 나온 기사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특히 박수홍 씨가 착한 임대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충격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 이 박수홍 씨 조카가 그런 말을 또 했다는 풍문이 있죠. 삼촌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나한테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실제로 박수홍 씨가 작고할 경우 그 재산이 조카한테 돌아가나요? 일단은 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민법에서는 이제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속 순위에서 1순위는 자녀, 직계 비속이고요. 네. 2순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자녀, 2순위 상속인이 부모, 그리고 배우자조차 없다면 3순위로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가 아마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제 그 조카분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풍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박수홍 씨께서 결혼을 했다면 그리고 이후에 만약 결혼을 진짜 실제로 하신다면 그 자녀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이 갈 테니까 그 발언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박수홍 씨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조카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박수홍 씨께서 돌아가시면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가 되는데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2순위는 부모님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형이 상속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조카분도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또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3순위인 형제 자매, 즉 형이 상속을 받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형의 재산을 조카가 또 상속받을 테니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게 되는 거죠. 좀 추상적인 표현을 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당장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런 법리나 상속 순위를 알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누려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형의 가족, 친형 포함해서요, 조카까지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재산이 못 가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박수홍 씨께서 본인이 벌어놓은 돈을 본인이 죽기 전에 모두 쓰고 죽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 아예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박수홍 씨 재산과 뭐 박수홍 씨께서 연예인으로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런 일은 쉽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걸 피하려면은 박수홍 씨께서 생전에 뭐 본인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뭐 제3자나 기타 기관 등에 유증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이제 상속인 뭐 형이나 조카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닌데요. 아, 이건 우리 법제에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란 게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의 재산을 죽기 전에 아니면 죽고 나서 유언을 통해서 다른 제3자에게 모두 유언을 통해 뭐 재산을 넘겼을 때 그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유류분은 뭐 상속분의 최소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속분보다는 적고요. 보통 네.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류분 청구가 들어온다면 생전에 증여를 했거나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유류분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유류분이란 게 뭐 몇 가지 제한이 있거든요. 뭐 가령 제3자에게 뭐 증여를 했을 때 상속 개시, 즉 죽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재산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재산에 대해서는 뭐 유류분 청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단서 규정에서 만약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 증여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침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또 그 1년의 기간에 제한 없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부분은 아마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후에 법적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에 상속자의 결격 사유도 있을까요? 네. 우리 법에서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인의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게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슈됐던 연예인 또 구하라씨 사건에서도 이 상속 결격 사유가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는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려 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서 실제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뭐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닉, 기타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좁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특히 네. 이제 얼마 전에 구하라씨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상속 결격 사유에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부양 의무 혜택을 넣자는 운동이 있었고요. 지금 실제로 이제 국회에 이제 그 구하라씨 법이라고 하는 뭐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021년 1월 법무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네. 박수홍 씨 사건 지금 15년 동안 100억 원을 갈취했다, 뭐 부당으로 뭐 횡령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풀어질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뭐 제가 오늘 확인한 기사로는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이 그 친형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 사실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횡령의 취득액이 50억을 넘게 되면 지금 이 사안에는 100억이니까요. 충분히 넘죠.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죠. 그래서 엄청 무거운 범죄인데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네.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건데요. 친족 상도례.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 뭐 예를 들어서 절도라든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죄에 대해서는 친족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형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만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입니다. 아, 그럼 친족 간의 다툼은 좀 봐주자. 아무래도 이제 로마법에 따르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법 용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친족의 이제 죄송합니다. 친족에 이제 그 형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이런 친족 상도례 범위를 직계혈족, 즉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그 본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산죄, 아까 말씀드린 절도나 사기나 뭐 횡령, 배임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또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 사안에서 지금 박수홍 씨의 형은 이제 친족에 해당이 되겠죠. 네. 박수홍 씨의 형이 이제 그 같이 박수홍 씨랑 동거를 하지 않았다면 이 형을 면제하는 데는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고소가 제기되어야만 이제 공소 제기, 즉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이제 박수홍 씨 측이 고소를 했다고 하니 네. 아마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게 특히 연예계 쪽은 좀 가족 회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가족 회사가 많은데, 예, 이렇게 가족 회사가 많을 경우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로엔 이슈에서는 이 박수홍 씨의 억울한 사연이 꼭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로엔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